네, 시작하도록. 오늘 저희 2026년 벌써 여덟 번째 웨비나로 인사를 드리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표를 맡고 있는 박진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로덕트 디자이너 이찬율입니다. 네, 저희 오늘 준비한 주제는 뭐 계속해서 실무 웨비나는 AI라는 키워드를 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디자인 관련된 주제로 한번 잡아봤는데 AI 시대 디자이너의 대체 불가분기 디자인 토큰으로 주도하는 시스템 전략이라는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조금 실무자분들을 대상으로 이번 웨비나를 준비했는데 뭐 여러 가지 직무, 특히 뭐 꼭 개발뿐만이 아니라 개발 외적으로 가장 또 많이 AI와 관련된 뜨거운 영역이 또 디자인인 것 같아요. 뭐 기획보다는 그래도 디자인 영역이 관련된 콘텐츠도 많고 또 어떻게 보면은 되게 진입장벽과 그 허들이 높았던 영역 중에 또 하나가 디자인인데 또 AI와 관련된 얘기를 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디자이너로서 뭐 많이 궁금하신 내용도 많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준비한 주제는 간략히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디자인 토큰을 사용해서 AI를 어떻게 좀 활용할지에 대해서 얘기할 예정입니다. 네, 그냥 뭐 단순히 뭐 프롬프트를 어떻게 넣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뭐 워낙 많은 컨텐츠들이 있는 것 같고 또 오늘 찬율님과 함께 준비한 내용은 말 그대로 AI를 좀 더 잘 쓰기 위함인 거죠. 네. 네, 좀 더 잘 쓰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디자인 토큰을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행하다가 궁금하신 내용이 있거나 뭐 문의사항 질문 또는 내용도 있으시면은 바로바로 줌 채팅창을 활용해 주시면 저희가 그때그때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무에서 AI 도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한편으로 좀 고민에 빠졌었는데, 네, AI가 알아서 UI를 기가 막히게 그려주는 시대라면 기존에 우리가 구축해오던 디자인 시스템이나 가이드, 뭐 그런 라인들이 무용지물이 되는 걸까라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는 필요한가요? 필요하죠. 가끔 저희가 프로젝트 좀 진행하다 보면은 디자인 토큰이라는 그 단어 자체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토큰이라는 그 두 글자가 마치 이제 현금? 약간 이제 뭐 토큰 경제다라고 뭐 표현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약간 자산 같은 느낌인데 디자인 토큰이라고 했을 때 토큰 쉽게 어떻게 설명하면 이해를 하면 될까요? 음, 조금 이따 뒤에서 조금 설명을 드릴 거긴 한데 디자인 토큰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개발자와 디자이너가 싱크를 맞추기 위해서 모든 디자인 컴포넌트를 토큰화해서 서로 공유를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일종의 뭐 시스템 가이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 네, 계속 진행해 주시죠. 저는 지금 만약 토큰을 제공했을 때 AI를 사용해서 결과물이 더 좋아진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수준 차이가 생기는지 제 눈으로 직접 데이터를 통해 검증해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그 궁금증에서 시작된 실험 과정과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말이 정답은 아니고 다 같이 방향을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도 뭐 비슷한 고민들이나 경험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뭐 사실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뭐 연초부터 좀 많은 노력도 했고 뭐 지금도 매일매일 하고 있는 부분이 어떻게 하면은 이 AI를 쓰는 건 당연한 거고 더 잘 쓸 수 있을지 또는 더 효율적으로 뭔가 아까 찬우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디자인과 개발, 뭔가 이런 프로세스들 간에 좀 더 시너지를 내면서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이 있고, 그런 고민들을 좀 풀어나가는 실무 과정에서의 이야기들을 중심적으로 오늘 말씀을 드린다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어나가 볼게요. 순서는 이 질문에 답해 나가는 과정인데요. 먼저 배경으로 AI가 UI를 만드는 현재 트렌드와 디자인 토큰이 원래 해왔던 전통적인 역할을 한번 짚어보고,
이어서 토큰의 구조를 명확히 이해하는 시간을 가진 뒤 저희가 준비한 실험 설계와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실험이 앞으로의 디자이너들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시스템 전략 측면에서 정리하겠습니다. 중간에 구조 설명도 차근차근 드릴 예정이니 디자인 토큰이 아직 낯서신 분들도 걱정하지 말고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서론 단계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인정해야 할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간단한 프롬프트 몇 줄만으로도 꽤 완성도 높은 화면을 만들 수 있는 시대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피트니스 앱 화면, 홈 화면 만들어줘라고 한 줄만 입력해도 레이아웃이 깔끔하게 잡혀 있고 컴포넌트 구성이 자연스럽고 색상 조합도 어색하지 않은 UI가 나옵니다. 불과 1, 2년 전만 해도 AI가 이런 결과물을 기대하기 어려웠는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AI가 이미 인터넷상에 방대한 양의 UI 패턴을 학습했기 때문인데요. 수많은 앱 화면, 디자인 시스템 분석, 컴포넌트 라이브러리 등 학습 데이터로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iOS 앱이 어떤 패턴으로 구성되는지, 대시보드는 어떤 레이아웃으로 만드는 게 일반적인지, 버튼이나 폼 같은 컴포넌트들이 어떻게 배치되어야 하는지는 이미 AI가 학습을 통해서 알고 있고, 그래서 맥락을 거의 주지 않아도 그럴듯한 화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 같은 디자이너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런 상황들이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내가 몇 시간 동안 잡던 레이아웃을 AI가 몇 초 만에 뽑아낸다면, 내 역할은 어디에 있는 걸까 하는 불안감이 들 것 같습니다. 특히 주니어 디자이너 분들이면 이 질문이 좀 더 크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자리에서도 비슷한 부분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방향을 좀 다르게 잡았습니다. AI가 이미 UI를 잘 만든다는 걸 인정하고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해 보는 건데요. AI가 잘 만드는 건 맞는데 기준 없이 만드는 것은 우리 서비스의 디자인 규칙을 알고 만드는 것 사이에 어떤 차이가 생기는지, 그 차이가 실제로 얼마나 유의미한지를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AI가 아무 기준 없이 스스로 판단해서 만든 화면과 디자인 토큰이라는 명확한 기준을 받고 만든 화면 사이에서 어떤 차이가 생기는지 대해 궁금증을 가진 게 이번 실험의 출발이었고, 그 과정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실험 이야기를 풀기 전에 디자인 토큰이 원래 실무 환경에서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가볍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실험의 맥락과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기반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제품 개발 프로세스에서 디자인 토큰은 디자이너와 개발자가 동일한 기준으로 화면을 구현하기 위한 공통 언어입니다. 컬러, 타이포그래피, 간격, 컴포넌트 속성 같은 수많은 디자인 결정사항들의 명확한 이름을 부여하고 그 이름을 디자이너와 개발자가 소스 코드와 피그마 내에서 함께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여기 장표에 보시는 것처럼 버튼, 백그라운드, 프라이머리 디폴트 혹은 버튼 사이즈, 하이, 미디움 같은 형태로 어떤 버튼에 어떤 상태에 어떤 배경 색상을 써야 하는구나 아니면 이 버튼 높이 값은 미디움 스케일을 따르는구나 라는 것을 디자이너와 개발자가 별도의 구두 설명 없이도 완벽하게 싱크를 맞출 수 있습니다. 만약 이 토큰이 없다면 디자이너는 매번 개발자에게 4C62F5 색상 써주세요라고 값을 넘겨야 하고 개발자는 이 색상이 어떤 맥락에서 쓰이는 건지 매번 물어보거나 임의로 구현해야 합니다. 한두 화면일 때는 괜찮지만 서비스 규모가 커지고 화면이 수십, 수백 개가 되면 이 소통 비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일관성도 무너지고 나중에 브랜드 컬러 하나를 바꾸려면 모든 화면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수정해야 하는
참사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 디자이너와 개발자 2인 협업 구조에서 AI라는 새로운 주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디자이너가 AI에게 화면 생성을 요청하고 AI가 초안이나 컴포넌트 코드를 만들면 이를 개발자가 이어받아 구현하는 새로운 워크플로우가 실무에도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AI가 화면 생성 과정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정작 이 AI가 우리 서비스의 공통 언어인 디자인 토큰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AI는 열심히 구축해둔 디자인 시스템 규칙을 전혀 모른 채 자기가 인터넷에서 학습했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패턴으로 화면을 마음대로 그려버릴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조직의 디자인 시스템을 AI에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학습시킬 것인가? 이게 연구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실험 가설로 넘어가기 전에 디자인 토큰의 명확한 계층 구조를 구체적으로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세 가지 구조가 머릿속에 정확히 인지되어야 뒤에 보여드릴 실험 설계와 분석 결과도 왜 그렇게 도출되어 있는지 이해하시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디자인 토큰은 보시는 것처럼 크게 세 가지 계층으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프리미티브 토큰, 원식 값이라고 하는 토큰인데요. 디자인 시스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재료 단계로 어떠한 맥락이나 의미를 담지 않고 순수한 값 자체를 정의합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블루 컬러나 폰트 크기, 스케일, 여백 단위를 숫자로 쭉 나열해 두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멘틱 토큰, 의미를 부여한 토큰인데요. 앞서 정의한 프리미티브 값에 구체적인 의미와 역할을 부여하는 단계입니다. 똑같은 블루 컬러라도 이게 배경에 쓰이는지, 테두리에 쓰이는지, 텍스트에 쓰이는지 따라 맥락을 이름으로 표현해 주는 값입니다. 다크 모드나 라이트 모드 전환할 때 가장 핵심적인 기준이 되는 계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컴포넌트 토큰인데요. 실제 UI 컴포넌트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가장 구체적인 표현의 속성입니다. 버튼, 카드, 모달, 인풋 창 등 각각 요소가 어떤 시멘틱 토큰을 참조해야 하는지 1대1 또는 고유한 규칙으로 매핑해주는 단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 다이어그램 보시면 구조가 한눈에 들어오실 건데요. 가장 좌측 상단에 프리미티브 단계를 보시면 여기 4C62F5라는 명확한 헥사 코드가 프라이머리 50이라는 순수한 원재료 이름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라이머리 50은 중간 단계인 시멘틱 토큰에 넘어가면서 컬러, 백그라운드, 프라이머리, 즉 브랜드의 기본 배경색이라는 의미를 획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의미론적 토큰은 가장 하단의 컴포넌트 토큰 단계에서 버튼, 프라이머리, 백그라운드, 컬러라는 실제 컴포넌트의 구체적인 속성 값으로 최종 연결됩니다. 이 세 가지 상호 참조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만약에 브랜드 컬러가 바뀌어서 최상위 프리미티브 토큰의 헥사 코드 값을 수정해도 이를 참조하는 시멘틱이나 컴포넌트 단계까지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이것이 디자인 시스템을 토큰화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이 탄탄한 계층 구조를 기반으로 저는 한 가지 명확한 가설을 세우고 실험에 착수했는데요. 바로 디자인 토큰을 AI에게 제공하면 훨씬 더 높은 품질과 높은 일관성을 가진 UI를 생성할 것이다. 라는 가설이었습니다. 이렇게 가설을 세운 근거는 디자인 토큰은 단순한 컬러 코드나 폰트 크기, 숫자의 나열이 아니고 그 안에 우리가 이 브랜드 컬러를 왜 어떤 상황에 사용하는지, 컴포넌트 간의 여백 규칙은 어떻게 통제하는지, 뭐 브랜드의 디자인 원칙과 고유한 의사 결정의 기준이고 그게 고스란히 담겨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일종의 규칙서인 셈입니다. 따라서
숙련된 디자이너가 잘 갖춰진 디자인 시스템을 보고 작업할 때 휴먼 에러를 줄이고 높은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처럼 문맥 파악 능력이 뛰어난 AI에게 이 명확한 규칙서를 쥐어준다면 완전히 동일한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반대로 토큰이 없이 AI가 만드는 화면은 그럴듯해 보일지 몰라도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무작위성에 의존하기 때문에 우리 서비스의 실제 정체성과는 무관한 화면이 나올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먼저 시스템으로 적용되어 있는 디자인 토큰을 AI가 읽고 해석해야 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하는 작업의 단계가 필요했습니다. 과정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세 단계로 진행되었는데요. 첫 번째는 먼저 피그마에서 앞서 설명드린 프리미티브, 시멘틱, 커맨틱, 컴포넌트 계층 구조 변수를 그 베리어블 기능을 활용해서 꼼꼼히 정의해 두었습니다. 두 번째는 피그마에 입력된 토큰 데이터를 외부로 내보내기 위해 내장 기능을 활용해서 데이터 포맷인 제이슨 파일로 추출했습니다. 이거는 익스포트 모드를 사용하면 쉽게 추출할 수 있습니다. 이 안에는 토큰의 이름과 계층, 상호 참조 관계 데이터 구조가 담기게 됩니다. 그리고 추출된 제이스 파일은 기계가 읽기에는 좋지만 문맥적인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걸 클로드에 전달해서 인간과 AI 모두 직관적으로 읽고 해석할 수 있는 마크다운, MD 파일 형태로 문서를 변환해서 정제했습니다. 이 MD 파일이 이번 실험에서 AI에게 주입할 디자인 토큰 가이드라인 문서가 됩니다. 여기서 포맷에 관련돼서 하나 말씀드리면 데이터가 방대한 구조일 때는 제이슨이 유리하고 자연어 규칙이 필요할 때는 MD 파일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토큰 문서 준비가 끝난 후 본격적으로 AI 화면 생성 실험을 세팅했습니다. 변수를 철저히 통제하기 위해 동일한 AI 엔진 클로드를 사용했고요. 동일한 프롬프트 요구 사항을 적용하고 딱 하나의 환경적 조건만 다르게 설정하여 대조군과 실험군을 만들었습니다. 조건 A는 대조군인데 디자인 토큰 시스템 데이터 없이 순수하게 화면에 대한 자연어 프롬프트와 기능적인 요구사항만 제공했습니다. AI가 전적으로 본인이 학습한 대중적인 UI 패턴에 의존해서 스스로 컬러, 마진, 타이포그래피를 결정하도록 방치하는 조건입니다. 조건 B 실험군은 조건 A와 완벽히 동일한 프롬프트와 요구사항을 전달하되 방금 전 저희가 만든 디자인 토큰 MD 파일을 같이 함께 업로드해서 주입하는 방식입니다. AI가 자의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고 철저히 제공된 토큰 규칙 안에서만 시안을 도출하는 강제적인 조건입니다. 저는 동일한 피트니스 앱 홈 화면을 생성하라는 프롬프트를 입력했고, 단발성 결과물에 그치지 않고 여러 번 반복 생성해서 일관성을 추측했습니다. 실무에서는 화면을 딱 하나만 그리는 게 아니라 여러 번 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1회차 실행을 통해 도출된 실험 결과와 비교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왼쪽이 디자인 토큰 가이드를 받고 생성된 토큰이 있을 때 결과물이고, 오른쪽이 가이드 없이 프롬프트만 넣은 토큰이 없을 때 결과물입니다. 처음 딱 한 번만 실행해서 나온 단발성 시안의 퀄리티 자체는 양쪽 모두 훌륭했습니다. 상단에 좋은 아침이요 지민님이라는 개인화 메시지 배치나 대시보드 형태, 레이아웃, 하단 탭바 구조까지 UI 전반적으로 완성도는 대조군과 실험군 모두 상용 서비스 수준으로 매끄럽게 나왔습니다. 근데 차이가 있다면은 토큰이 있을 때는 디자인 시스템이 지정한 컬러와 정확한 컴포넌트 여백, 규칙을 철저히 반영해서 정돈된 느낌을 줬고, 오른쪽 토큰이 없을 때는 AI가 임의로 판단한 트렌디한 컬러와 원형 프로그레스 바를 중심으로 자의적인 화면을 구성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도 두 화면 모두 완성도는 좋았습니다. 이 첫 번째 결과 페이지를 보고
하나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 분석 팩트는 현 세대 대형 언어 모델들은 디자인 토큰에 조력이 없어도 일반적 인터페이스와 레이아웃을 스스로 완벽하게 생성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피트니스 앱 홈 대시보드가 대략 어떤 흐름을 가져야 하는지 AI는 이미 알고 있고, 토큰 주입 여부가 첫 번째 시안의 초기 완성도를 드라마틱하게 찢어놓거나 극적으로 보여지지는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굳이 귀찮게 토큰 시스템을 연동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격차는 다음 단계인 반복 생성에서 나왔습니다. 실무 환경을 모방해서 동일한 세션 내에서 서브 페이지를 추가하거나 화면을 다시 리프레시해서 다듬어줘라고 여러 번 반복 요청을 보냈을 때 변화입니다. 오른쪽이 토큰이 없을 때 케이스를 보시면 디자인 파편화 일명 시스템 붕괴가 좀 눈에 들어오고요. 첫 장표에서는 네온 컬러 연두색 톤이었는데 반복 생성을 거치자 갑자기 혼자 판단해서 컬러 톤을 바꿔 놓기 시작했습니다. 인사 문구도 좋은 아침이에요에서 뭐 반가워요라고 바뀌어져 있고 버튼의 라운딩 값이랑 여백 규칙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AI 입장에서는 매번 독립적인 요청으로 인지하기 때문에 고유한 기준점 없이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 판단을 바꾸는 셈이죠. 그리고 왼쪽에 토큰이 있을 때 케이스는 3회차, 5회차 반복 변형을 요구를 주입하더라도 상단의 웰컴 메시지, 폰트 크기, 브랜드 컬러, 그리고 컴포넌트 패딩, 여백 스타일이 대체적으로는 일관성 있게 유지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실험 데이터가 증명하는 최종 결론을 공유하면서 세션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결국 디자인 토큰이 부재한 AI 협업 프로세스에서는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단판 시야는 예쁘게 뽑아낼지 몰라도 실제 프로덕트 단위로 화면이 수십 개 이상 늘어나는 대규모 실무 프로젝트 환경에서는 일관성이 완전히 깨져버려 유지보수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디자인 토큰은 프로젝트 규모가 커지고 복잡해질수록 그 진가와 뼈대 가치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점입니다. 토큰이 단순히 디자이너와 개발자 단 둘만의 편리한 소통 도구였다면 다가오는 본격적인 엔지니어링 AI 시대에서는 디자인 토큰은 디자이너, 개발자, 그리고 우리 업무를 대신 수행해줄 AI라는 세 명의 주체가 모두 다 함께 공유하고 지켜야 할 강력한 공통 언어로 완전히 격상되었습니다. AI에게 명확한 토큰 시스템을 주입하는 것은 신입 주니어에게 완벽한 온보딩 가이드라인을 쥐어주고 업무 능률을 극대화하는 정확히 같은 이치인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디자인 토큰은 디자이너와 개발자, AI가 단 하나의 흩어짐 없는 기준점 아래에서 한 뜻으로 소통할 수 있게 해주는 가장 중추적인 핵심 수단입니다. AI는 화면을 무한대로 빠르게 잘 그려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서비스가 어떤 맥락에서 어떤 컬러를 써야 하는지, 어떤 여백 규칙이 브랜드 가치와 정체성을 온전히 담아내는지 기준 시스템을 정리하고 정교하게 구조화하는 영역은 오롯이 인간 디자이너의 생각과 설계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실행은 AI가 하더라도 표준을 만드는 시스템 설계자로서 능력이 바로 앞으로 다가올 미래 디자이너가 살아남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대체 불가 무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세션이 여러분의 실무 환경에서 조금 디자인 시스템과 AI 협업을 연결해 나갈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디자인 토큰을 꼭 써야 하나요? 그냥 스타일 가이드 문서로 관리하면 안 되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문서로도 관리는 되긴 하지만, 문서는 사람이 읽고 직접 적용해야 되니까 실수가 많이 생기고, 업데이트가 좀 느리게 됩니다. 토큰으로 관리하면 값 하나만 바꿨을 때 연결된 모든 곳에 자동으로 반영이 되고, 오늘 실험처럼 AI한테 넘길 때도 구조화된 데이터로 바로 활용할 수 있어서
훨씬 확장성이 높습니다. 네, 준비하신 세션 여기서 마무리 되겠고요. 혹시 추가적으로 질문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창을 통해서 혹시 작성해 주시면은 저랑 찬유님께서 함께 확인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따로 없는 것 네. 같고. 네, 오늘 이 웨비나를 준비하느라 이제 찬유님도 고생 많으셨지만 이 늦은 시간에도 이제 웨비나 와주신 분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드리겠고요. 저희는 또 다음 웨비나를 준비해서 또 다음 7월에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많이 더워졌는데 건강 그리고 추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웨비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